자랑스러운 한국 해군. 스페인 준장이 한국 해군의 모습에 감명받아 눈물을 흘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해군이 보여준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토에서 한국을 향해 나토 해군에 제발 들어오길 간청했다고 하죠.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한국 해군의 놀라운 성과와 능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령관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러 훈련을 거친 베테랑이고 비밀 작전은 물론 대규모 병력 전개에도 익숙한 그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요. 한국군의 기민한 움직임은 그에게도 놀라운 수준이었죠. 통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돌발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경애까지 느낀 그는 훈련이 끝나고 난 뒤 한국군을 직접 보기 위해 함대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한국군의 실력에 감탄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같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죠. 스페인 사령관이 감탄한 이 작전은 유럽연합 EU 주관으로 실시된 아틀란타 작전으로 전세계 부대들 가운데서 두각을 드러냈죠.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 부대는 바로 청해부대입니다. 3호 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을 소탕하고 선원들을 구출해낸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로 잘 알려져 있죠. 세계인질 구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으로 손꼽힌 이 작전으로 한국 특수부대 실력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아틀란타 작전에 한국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해부대가 성공적으로 완수한 아덴만 여명 작전 때문인데요. 유럽연합 총괄사령관이자 CTF-465 지휘관인 페르난데스 핀타도 스페인 준장은 한국의 작전 수행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군과 헤어지는 것에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작전 참가는 해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에게 있어 큰 자산이라는 평가를 남길 정도였습니다. 청해부대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전투함을 중심으로 편성,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한 부대로 2009년에 창설한 국군 유일 전투 파병부대입니다. 통일 신라를 부흥시켰던 장보고 대사가 설치한 해상무역기지 청해진의 이름을 딴 청해부대는 해상무역을 하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인데요. 주요 임무는 해적의 습격으로부터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창설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해적의 습격이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있을 습격과 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성격이 강했죠. 그러나 이 평가를 뒤집은 계기가 바로 3호 주얼리호 납치 사건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창궐하면서 청해부대는 존재감을 드러냈죠. 과거 아라비아 연안을 비롯한 아프리카 해안은 물류교통이 활발한 곳으로 고대 신라 시대부터 이 지역은 상업지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프리카의 뿌리라 부르는 지역에 위치한 소말리아는 상업지대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내부의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가 몰락하게 되었죠. 소말리아가 망하고 난 뒤 이들 국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해적으로 돌변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의 홍해 일대는 위험천만한 해적들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대 함선들의 무장이 허약한 것을 이용 소말리아 해적들은 함선을 납치해 물건을 훔치거나 인질로 삼은 선원들의 국가의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죠. 이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대륙을 빙 둘러서 가야 하는데 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품 배달에 있어서 선주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에 이들 해적의 존재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한국 상선도 해적의 존재를 껄끄럽게 여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선박과 달리 한국 선박을 직접적으로 납치한 적은 없어 마음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태도를 눈치채기라도 한 듯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의 타깃이 되어 납치된 것이죠.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국내에서도 대대적으로 납치 사건을 조명, 납치된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치솟았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몸값을 요구하는 해적의 태도에 분노, 납치된 선원의 안전과 향후 한국을 향한 해적의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출진을 명령하게 됩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 결과는 보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해적이 방심한 틈을 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인 최영함은 해적에게 한포 사격을 가하며 혼란을 유도했고 이 틈을 타 링스 헬기가 출격, 해적을 향해 사격을 가했죠. 혼이 빠진 이들 해적들이 함대를 상대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어트실 부대가 3호 주얼리호 우연으로 잠입, 조용히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해적들을 사살, 5시간에 걸쳐 이들 해적들을 모조리 제압하고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출해냈습니다. 해적 특성상 수틀리면 인질들을 다 없앨 수 있고 구출하는 위급 상황에서 작전 수행 요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인질도 다치지 않고 수행 요원들도 모두 안전한 기적과도 같은 작전이 되었죠. 세계 인질 구출 역사에 이름을 새길 정도로 흠잡을 곳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한국 해군의 무서움이 소말리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널리 퍼졌는데요. 한국 선원들을 보면 무조건 사살하겠다는 허언이 돌았지만
실제로 아덴만 작전 이후로 한국 선박을 공격하는 해적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케냐 몬바사 항에서 선박 대리점을 하던 한국 교민은 아프리카 내에서 한국 해군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증언.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두려워하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을 이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분위기를 전했죠. 이후 청해부대에 선박, 호위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덴만 작전 이전 청해부대 육진까지 평균 400척을 호위했던 반면 작전 이후 청해부대는 평균 800대 이상의 함선을 호위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한국 함선들이 호위 대상이지만 외국 함선들도 한국 함대의 위명을 듣고 자신들을 호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하죠. 세계적으로도 한국 해군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 작전 수행에 있어서 그동안 유럽과 미국 해군 위주의 작전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한국 해군까지도 포함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아다르 카다피 정권이 몰락하던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교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지자 청해부대가 출격해 교민들을 안전하게 철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2018년에는 가나 해역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긴급 출동 12,000km를 3주 동안 항해의 기니만에 도착하는 빠른 기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적들에게 무력 시위를 벌이며 협상을 거친 끝에 한국 선원 3명을 돌려받으며 아덴만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역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한국 해군의 저력을 보여주었죠. 그동안 아덴만 일대를 중심으로 선박 호위와 해적 퇴치를 맡았던 청해부대는 오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영역을 넓히며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세계 곳곳에 함대를 띄워놓고 해적 소탕과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이 한국 해군의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에 감탄. 한국 해군이 미국을 도와 작전 수행에 참여해줄 것을 원한 결과라고 하죠. 명성을 쌓아가던 청해부대가 명실상부한 전세계 최중요 부대로 알려진 것은 바로 EU가 아틀란타 작전의 멤버로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원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은 소말리아 해적에 맞서 독자적으로 유럽 해군 조직을 수립, 별도의 해적 소탕 작전을 시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해군이 거둔 놀라운 성과를 보고 이에 감탄한 나머지 한국 해군이 아틀란타 작전에 참여해 노하우를 알려주길 바란 것입니다. 유럽은 일시적으로 한국이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감탄, 주기적으로 훈련 참석을 원한 것이죠. 최근까지도 한국은 아틀란타 작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헤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EU 대사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군사협력을 언급,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청해부대의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소말리아 해적의 근절에 한국 청해부대가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한국이 유럽과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국 청해부대의 활약을 눈여겨본 유럽연합의 추천으로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 군나토 군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나토 연합해군 사령부 산하 조직으로 참가하길 원한다고 하죠. 한국은 이미 2006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나토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공조부터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교류하며 오랜 우호관계를 구축했죠. 이제까지는 유럽에서 나토 군으로 한국이 들어오길 바란 적은 없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이 국제 문제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군사 충원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게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이죠.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토의 제안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 나토 사령관이 한국의 긴급 방안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는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든든한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했다고 하죠. 2022년 아덴만 작전이 시행된 지 11주년이 되었는데요. 11주년을 기념해 과거 작전에 참여했던 장교와 특수부대원들은 물론이고 생사가 위태로웠던 3호 주얼리 호석해군 선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해군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아덴만 작전이 향후 한국 해군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선배들의 공헌 덕분에 현재도 한국 해군은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해부대는 36진까지 파견하며 우리 선박 23,400척을 포함 28,000여 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이런 기록은 드문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덴만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군 장병의 희생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 해군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며 그 누구도 한국 해군에게 덤빌 수 없도록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나토 가입할 일이 없다. 중국은 주적이지만 러시아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상호간에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이기에 나토 가입은 곧 러시아를 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한국군 나토 가입 반대한다. 러시아와 동맹 깨진다.
한국 외국 방과학 기술 가르쳐준 러시아는 한국 외우방이다. 나토 가입할 이유 없다. 누구류에 나토 가입하나? 우리가 나토 가입 반대합니다.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러시아와의 동맹이 깨짐. 가덕이나 북방 영토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아쉬워하고 있는데 일본 견제를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동맹을 우선시해야 함. 한반도 통일되길 제일 바라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런 러시아와 대립각은 매우 불필요하죠. 나토 가입은 말도 안 된다. 우린 유엔의 도움을 받은 것이지 나토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토가 주적 러시아를 삭제했다가 다시 넣을 수도 있는 상황에 가입은 말도 안 된다. 유엔과 나토는 완전 다른 조직. 굳이 러시아와 척을 지고 나토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 한반도의 주적은 단언코 중국과 일본이다. 한국 전쟁에서 도움을 준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토 같은 집단 동맹체보다는 관계국과 1대1 안보 동맹을 맺으면 될 일이다. 나토 가입 반대합니다. 굳이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를 해칠 이유도 없고 지금 전작권도 없는데 나토 가입 후 파병 결정권도 자주적일 수 있을까요?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까지 돌아선다면 우리는 갈 길 없다. 지들 이득을 위해 우리가 왜 주변의 적을 늘려야 하는가? 우리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에 연루될 확률이 높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후전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러시아랑 같이 간다. 끝까지 러시아가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갑시다. 러시아와 우호 관계 맺고 중국 견제가 답이다. 미국은 영향력 확보하려고 하는데 막말로 미국 해구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핵무장 국가에게 과연 핵보복을 할 수 있을까? 러시아 때문에 중국, 일본, 북한이 한국을 마음대로 도발 못한다는 것 아시나요? 한국, 러시아는 동맹 수준입니다. 이 나라 첨단 무기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러시아한테 온 것이고 러시아 국민은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합니다. 미국이 권한다니 일단 반대. 전작권도 돌려주지 않고 75년 전 한국의 신탁 통치를 강요하던 미국이다. 조상님들이 미국은 믿지 말라고 하셨다. 사람 안 변한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나라이다. 독도 영유권 두고도 미국은 일본 편에 서고 러시아가 나서서 우릴 돕는 마당에 아시아에 속한 나라가 유럽 일에 끼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오로지 중립국 직진이다. 무조건 중립국 직진이다. 통일돼도 무조건 중립 직진이다. 추가로 중요한 건 유럽은 저물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바로 그 징후이며 공공연히 탈구 이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